안녕들 하세요.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제이슨인가? 앞으로 백조 부자 될 사람이 나타났네. 예. 자, 여러분들 늘 한 얘기지만은 이 자리 이렇게 인연되어서 앉아 계시는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진정 130세까지 건강 행복 장수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 허공처럼 열리어서 무한 행복 해탈을 살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공동선만 된다고 하면은 다 성취되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거듭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이야기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how to live 정도가 되겠네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듣기에 따라서는 진부한 질문이지요. 예. 그런데 대단히 참신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거듭거듭 물어도 좋아요. 제가 이 대학 1학년 때, 특히 대학 1학년 때 치열하게 질문했던 물음이 두 개 있었어요.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였어요. 왜 그 질문이 내게 화두처럼 강렬하게 꿈틀거렸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철학도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냐 하고도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학도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 두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 왜 살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태어났다 하면은 한 세월 살다가 한번 가지 않아요. 그러면 태어났다가 여기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한 세월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여기서 죽어. 그럼 이 시점을 생이라고 하고 이 시점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사 사이 요것을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속에 그 질문이 이미 물어져 왔습니까? 그리고 물어져 왔다면 선명하게 나름의 답을 딱 내리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내 경우는 대학 1학년 때의 상황인데,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답이 내려졌고, 내려진 다음에 지금까지 그 질문을 거듭 묻지는 않았어요. 그 답으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모른다가 답이었어요. 모른다. 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이 무엇이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모른다가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답은 모른다로 만족을 했고, 지금도 왜에 대해서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은 내게 깨끗이 없어요. 깨끗이 없어도 무엇이 답답하다거나 찝찝하다거나 하는 것이 깨끗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해놓고 대학 다닐 때 그때 답은 간단했어요. 행복하게라고 답이 딱 써졌어요. 행복하게.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은 별로 따지지를 안 했지만은 일단 답으로는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산다 할 때 그때의 내 행복은 어떤 감으로 그냥 행복하게 하면은 감 정도로만 왔지, 행복이 무엇이냐, 무엇인데 행복하게 산다고 하냐 하는 것까지는 추궁하지를 별로 안 한 상태로 행복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막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여인하고 연애도 하다가 결혼을 한다. 이거 괜찮았더라고요. 행복하려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어떻게에 대한 답으로 행복하게. 그럼 행복하게가 뭐예요? 그러게 되면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대충 만족을 하고 대학 생활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진부하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게 되면은 무엇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기, 지금 정확한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할란가 모르나 여러분들이 이미 대충 알고 있는 그 답으로 상당히 괜찮하다고 보고 그 답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것을 좀 복습하는 식으로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저것을 놓고 저 진부하고 맨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이번에 또 저렇게 강의 주제로 됐다고 하니까 저것을 놓고 또 은근히 또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젯밤에는 우리 식구들 세 사람을 앉혀놓고, 자, 내일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당신들이 내일 강의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지금부터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내일 강의할 것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 10분 스피치로 이따가 1시간 후에 나누기로 하자. 그러고는 숙제까지 내주고, 나도 이제 내 방에 또 가가지고 그래 그러고는 요거 페이퍼 한 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페이퍼가 무엇인가 막 궁금도 좀 얼핏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도 그냥 평이한 것들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 중심의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단적인 답부터 찾읍시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요, 너무 단적인 답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연구해 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어떻게 연구한 그것을 사실래요? 지금 바로 사실래요? 지금 바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잡한 얘기는 있습니다. 동사섭 5박 6일 동안에 강의가 짱짱하게 일단 10시간은 됩니다. 10시간 이상이 강의예요. 그 10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실습을 또 해요. 이렇게 해서 45시간 학습을 합니다. 그 45시간
수련장에서 5박 6일 동안에 하는 공부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요모조모로 이야기를 하고 괜찮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실습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습을 해봅시다 하고 또 실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 별로 헤매지도 않고 별로 궁금도 안 하겠지만은 만일에 진짜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5박 6일 코스를 한번 뚫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권장하기로 하고 우선 단적인 답부터 연역적이 아니라 체계적이 아니라 그냥 떠오른 대로라고 생각하고 귀납적인 답으로 몇 가지 엮어보자고요. 예, 오늘 또 지금 오늘은 특수한 지금 마당이 됐네요. 2시간을 내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의 조금만 하다가 이 1시간 이상은 그 김영호 박사에게 강의 패턴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 그 친구는 내 그 깨복제기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내가 아주 친구이지만은 존경하는 친구예요. 불교 철학을 했고 불교 철학을 했고 기독교도 기독교 모두 신학대학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가가지고 대학원을 마치고 등등 그리고 미국 캐나다 그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불교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오고 지금은 함석헌 선생을 연구하고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있어요. 거기에 대장 노릇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다원주의 철학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주의 관계 이야기를 행복마을 와서 토요 법회 때 꼭 좀 얘기를 한동안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꼭 삼고초려하듯이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 오픈을 하는 식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쯤은 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혹시 뭔 일 있다냐 하는 일말의 불안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 참신한 한 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다시 이리 옵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단적인 답입니다. 지금 바로 부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부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부처 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가 달라서 부처 하라에 걸린다고 하면은 예수교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예수하라 그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로서 지금 바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등등 하는 것을 예수로서 하라 그거예요. 지금 바로 부처하라. 부처로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거예요. 지금 바로 부처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최고의 멘토로 여기고 있는 분이 공자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공자하라 그거예요. 내가 공자가 아닌데 예수가 아닌데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부처를 하고 예수를 하고 공자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바로잡아 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이대로 부처여요. 이대로 부처이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부처입니까? 몰라도 부처여요. 몰라도. 왜? 깨달은 자가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인 거예요. 그것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보리수화에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구질구질하니 세상이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예 부처가 그냥 완전히 깔려 있어서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훗날 그분의 제자 된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스승이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 어찌해야 되겠어?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저 성인이 거짓말이야 하겠냐 하고 믿어버리고 나 부처다 그러고 부처로서 지금 살자 이렇게 해버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또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바로 해버릴래요? 깨달은 다음에 할래요? 어쩔래요? 믿고 바로 해버리실래요? 깨달은 다음에 하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바로 믿고 해버린 것이 남는 장사겠다. 내가 3일 후쯤 깨달으려고 하는데 3일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믿고 해버린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나는 그거 깨달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용타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나는 깨닫기 전에는 믿음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 라고 아주 젊은 날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사유를 하게 되고 뚫게 되고 뚫은 다음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한 생을 젊은 날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그것 한 인생이기는 하겠지만은 권장할 일이 아니겠더라고. 권장은 믿고 일단 저질러 버린 거예요. 믿음에 상응한 삶을 지금 살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부처라고 하니 이미 부처를 안 믿는 분을 고려해서 지인이라고 해볼까요? 지인은 지극한 경지에 이른 자. 예수가 지인이요, 공자가 지인이요, 석가가 지인이요, 다 그분들이 지인들, 지극한 경지에 이른 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지인으로서 살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대로 지인이란다.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살자. 그래 버리자고. 자, 그래 놓고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되면 좋지. 이제 이럴 것 아닙니까? 그건 차차 해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일은 차차 해간다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여기 이 법회에서 얘기를 했지요. 나이 70이 넘으면서 인류에게 마지막 한마디 뱉고 간다고 하면은 무엇을 뱉고 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70 넘어서면서 무슨 답을 냈다고? 지금 바로 부처한다였어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는 지금 바로 부처하세요. 지금 바로 부처해라. 바로 지금 바로 부처한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요,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How to Live에 대한 단적인 답으로 던져놓고 보자는 거예요. 야, 그래 놓고 뭐 조금 얘기는 더 해봐야지 단적인 그것만으로 우리 김 박사 오늘 얘기할 거 미리서 나와 있구나. 예, 이것을 오늘 지금 서비스 주제로 할 모양입니다. 예. 그래 놓고 부처로서 무엇한다 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유를 해보자고. 사유를 한 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것 하나 사유를 먼저 해봅시다. 어떻게 이 불완전한 나를 부처 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살짝만 벗겨내도록 해보자고요.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수없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용타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식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 능엄이 얘기했는데 오늘 나타났구나. 저 친구가요, 내 첫 상자예요.
절집으로 말하면은 내 첫 아들이라고. 예, 예, 그래. 그런데 미인에 빠져가지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윤리 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얘기했는데 지금 귀가 근질근질 하던가 나타났네요. 예. 저 한뜨님하고는 남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한뜨님한테 시집을 보냈다 그 뜻입니다. 예. 자, 또 이제 요리 옵시다. 예. 저쪽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가 그쪽으로 딱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으로 아주 좋습니다. 주제가 딱 바뀌지요. 그러면 번개처럼 바뀐 쪽으로 또 주제를 확 바꿔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그것에 올인하라고요.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에 올인하라.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에 올인하라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그래도 부처인 줄을 어느 정도 좀 알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끝내 스물스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건드려 보고 흘러가 보자고. 자, 자기 이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멘토로 여기는 분이 공자라고 하면은 공자를 옆에다 세우세요. 그래 놓고 또 예수라면 예수를 세우고 부처라면 부처를 세우라고. 그 멘토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고려해요. 같은 것은 얼마나 되며 다른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예, 그렇게 물어보면은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같은 것이 많아. 같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처음에는 같은 것이 70%는 같아버려. 조금 더 사유하면은 바로 80% 같아버려. 더 사유하면은 90% 같아버려요. 더 사유하면은 99%가 같아버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1% 정도 차이가 있겠다. 여기에 이른다고. 그러면 99%가 같고 1%가 다르다고 하면은 나를 그이라고 해버린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은 1%가 같아진 다음에 그이라고 할란다가 낫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99%가 같다면은 그이라고 해버려야지. 그래서 용타 스님이 어떻게 석가모니하고 100.0000%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같은 것이 99.99%가 같다는 것이 내가 확연하게 그냥 보여버리니까 이해가 돼버리니까 나 부처다 이래 버린다니까. 에? 그래서 99%가 어쩐다고? 그분과 나하고 사이에 99%가 같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사유를 하고 들어가면은 99.9%가 99.99%가 더 나가면은 99.99%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가 버리면은 100%가 똑같다라는 데까지 이르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100%가 똑같다라는 것이 딱 속에서 아하가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100%가 딱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논문으로 써라가면 논문으로 써서 세상에 그냥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100%는 그래도 좀 어렵겠다 하면은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 일단 99%까지는 가보자고. 99% 김박사 오셨어? 오셔? 아야 오셨어? 예, 다행이다. 예. 아야 아이 김박사 저리 뒤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 예. 오늘 선생님 소개 오시기 전에 막 해버렸네. 그러면 99%라도 어떻게 해서 같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유를 해봐.
그분하고 나하고 머리털을 하나를 뽑아서 같은가 다른가? 머리털도 역시 성인 것이니까 다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은 성인이고 지랄이고 머리털 하나 뽑아서 본다면 똑같겠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똑같겠죠? 옳지. 그분은 눈이 둘이어요? 셋이어요? 나와 똑같이 둘이죠? 같지요? 귓구멍이 몇 개예요? 5개예요? 두 개 같지요? 콧구멍 어때요? 두 개 같지요? 이빨이 새카매요? 하얘요? 하얀 이빨 같지요? 심장 2개, 3개가 붙었어요? 나처럼 심장 하나 붙었어요? 하나 붙었어. 이래 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하고 한번 따져보라고요. 너무너무 같은 것만 나오지 다른 것 찾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 이대로 일단 99% 아니 99.99% 그분하고 같은 것이 너무도 확실하구나 하고 그 확실성에 고개를 끄덕여 보라고요. 그래 놓고 이러한 그분과 99%가 같은 나를 못난 중생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어쩐 줄 아세요? 어떤 빡빡한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나는 부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이야, 그래도 그 무엇인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막 이렇게 뻗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봤으면 쓰겠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일 만한데 빡빡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떠겠어요? 안 받아들여질 때는 또 안 받아질 만한 역사적인 사정이 있겠지. 예?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 틀렸다라고는 나는 안 해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어떤 이유가 있을 터 나는 당신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딱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너 새끼 깝깝하다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니요, 깝깝하다 할 적이 너무도 아닌 것이, 여러분들도 깝깝한 존재들 가끔 있지요. 내 와이프가 다 깝깝하고 내 남편 깝깝하고 내 아들 깝깝하고 이런 거 있지. 그것은 아직 젊어서 그래. 여러분도 나처럼 70을 훅 넘어가 봐. 그러면은 무엇이 열려 가지고 다 이해가 돼. 내 와이프가 그러할 때는 그러할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유를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면요, 제법 복잡해요. 그래서 제대로 역사적인 뿌리를 다 찾았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세월이 얼마나 된 줄 알아? 138억 년을 소급에 올라가야 돼. 크기로는 얼마나 봐야 되겠어요? 무한 우주만큼 커져 버린다고. 야, 좌우지간 지금 바로 부처 하는 것이 How to live에 대한 단적인 답이니까 복잡한 얘기 싹 빼버리고 복잡한 얘기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받아들여서 나 부처야, 나 예수야, 나 공자야, 나 그이야, 나 그이여, 내가 지금 그이로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며 그이로서 생각하고 그이로서 말하고 그이로서 지금 행동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해보라고요. 이때 어떠겠어요? 내 DNA가 박수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박수를 팍팍팍팍 쳐버릴 것입니다. 그 생각을 온전히 해버리게 되면 DNA가 어쩔 것 같아요? 누워서 박수 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기립박수를 쳐버리게 됩니다. DNA가 기립박수를 쳤다 하게 되면은 암이 4기 5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How to live에 대한 답으로 행복하게라는 답을 내렸다면은 그 행복하게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냐? 지금 바로 그이하라고요. 그런데 99.99까지는 곧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퍼펙트하게 100.00% 오케이라고 하는 데는 좀 어렵겠네요. 나는 그걸 어떻게 뚫었냐 하면은, 아니 세상에 조사의 말씀에, 조사라고 하면은 제2, 제3의 붓다들입니다. 붓다의 말씀에 번뇌즉 보리다 이런 거예요.
번뇌 즉 볼이다. 번뇌는 무엇입니까? 탐진치가 번뇌예요. 탐진치가 번뇌인데 번뇌가 바로 볼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고 부처란 말이거든. 번뇌가 바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탐진치가 볼이란 말이요. 처음에 꽉 막혔지. 예, 꽉 막혔어. 아니 근데 꽉 막힌 것이 뭐 왜 그만한 일로 막혔냐 할 정도로 탁 열려버리니까요. 번뇌가 그대로 볼인 거예요. 말하자면 똥덩어리를 놔두고 이거 금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똥덩어리가 금이다. 예, 탐진치 삼독이 바로 볼이다. 그렇다면 붓다하고 나하고 차이가 굳이 있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굳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겠냐고. 붓다는 욕심이 적어 내지는 없어. 그런데 나는 욕심이 조금 있는 정도. 그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99.99 하다가 100이 얼른 못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9.99까지는 내가 확실히 붙여 선언을 했는데 0.001이 잘 안 되는 거라. 왜 안 됐겠어요? 그래도 차이가 좀 이렇게 있지 않아? 탐진치가 석가모니는 탐 없지, 분노도 없지. 나는 아직도 쌍쌍 했었고 말이야 이러지 않아? 이랬을 것 아닙니까? 예. 아 그런데 번뇌가 볼인 거예요. 그런데 번뇌가 볼인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해줘 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아 이제 나는 얻을 거 다 얻어버렸으니까 행복마을에 갈 필요 없어. 딱 그러고 다음부터는 안 올 거예요. 예. 똥덩어리가 금인 줄을 알아버렸으니 뭐 더 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행보 차원에서 그것은 내가 살짝 묻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번뇌가 왜 어찌하여 볼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러이러함으로 번뇌 즉 볼이입니다가 하게 되면은 내가 마저 떨어지면은 내가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예. 자, 그러면은 살짝 넘어가면서 조금은 잔소리를 보태 봅시다. 자, 부처로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때 무엇인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열려야 돼. 인문학적인 소양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번뇌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부처 노름을 하게 된다고. 예. 아니 아까는 번뇌적 볼이라고 했지 않아요. 뭐 헷갈리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뚫고 나면은 헷갈린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법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헷갈려 주십시오. 그래야 그 해결하려고 여기 들어오게 되지. 자, 그러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그 소양이 있는 정도만큼 좋아. 자, 그러면은 인문학적 소양으로 조금 몇 자랑만 귀납적으로 그냥 해보자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죽음이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죽음은 아니잖아. 예. 이렇게 인생 100년을 사는데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무엇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들 속에 삶의 목적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하는 이것이 선명히 서 있을 때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가 훨씬 이 경쾌한 마음으로 경쾌한 몸짓으로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해결되져 버려야. 자, 바꾸라고? 뭔 소리나? 예.
인문학적인 소양 그것을 말을 했고, 인문학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속에 개운하게 있어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미 그 답이 여러분들 속에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 답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살짝 나눠봐요. 예, 한번 지금 좌우양우 해가지고 나는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를 나누시라고. 예, 시간 없어. 이제 30초 시간 줄 테니까 얼른 나누라고요. 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 옆에 제에서는 뒤에 미인들이 있구만. 뒤로 나눠. 예. 나눠서 옳지. 나눴으면 이제 좌우양우 다시 여기 와봐요. 예. 인생의 목적은 너무 단순한 소리예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니까. 행복하게 그랬잖아. 행복하게 했던 것은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상응해서 산다, 이런 뜻이 돼버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무엇이요? 할 때 행복이란 이런 거야 하고 딱 있지요. 예, 그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내게 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묻고 답이 바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묻고 표현을 과장법을 쓰자면은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답을 선명히 잡았다고요. 1, 2년 사이에 잡히지는 않는 답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이란 굿 필링이라고. 필링, 좋은 기분, 기쁨, 좋은 기분, 시원한 기분, 툭 트인 기분, 그 기분, 그것이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불행이라고 하고 기분이 좋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예 우주적으로 탁 트여버려 가지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기분이 돼버렸을다 했을 때 그 탁 트여버린 그 기분을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다, 니르바나다, 구원이다 그러는 거라고. 이 답을 내려내는데 내가 그냥 1시간 내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천재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천재는 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처럼 둔재여 놓으면요, 아니 천재들은 5초에 내릴 답을 나는 5개월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5초에 나온 답을 귀히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천재들은 그렇게 귀히 여길 만한 것을 천재들 데려다 놓고 공기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면 감사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둔재들은 공기가 감사하다는 것을 한참 만에 알아놓으니까 와이고 공기 감사죠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천재가 아니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내 주변에 가끔은 그 천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재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훨씬 행복하게 살더라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김 박사님 계시잖아요. 나보다 몇 수 높은 천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생 살면서 보면은 저 김 박사보다는 내가 더 꼭 더 행복하게 산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역시 둔재 괜찮하구나 그러진다고. 자, 다시 요리 옵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그럼 뭐이냐? 굿필링이다. 요 얘기를 내가 이미 이 자리에서 했어요. 했지만은 들을 때 뿐이고 또 늘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또 하기에 좋지.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미 확연히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답을 곱씹으시라고요. 곱씹고 곱씹을 때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거라. 내 인품이 돼. 알았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제 아예 끝 개념을 바로 드러내 버린다면은 그것이라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기분 좋게 살아진가 보시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안 살아지게 되면은 기분 좋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기분 좋게 쪽에 관심을 가는 사람은 자연히 어쩌겠어요? 내 기분을 살핀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어쩐다고? 내 가족들의 기분을 살펴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지도록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 정도는 이제 기초 상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몇 분하고 더불어 살고 있지요? 2분 또는 3분, 4분 이러지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내가 기쁘게 해 주리라 하는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요? 한번 지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 나는 내 가족 내지는 가족들을 기쁘게 해 주리라 하는 마음을 평소에 쫙 가지고 삽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마. 와, 효과가 있네. 그래도 됐어요. 예. 그 다음 너무 좋네. 이제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사이에 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 무엇을 했냐고. 무엇인가를 해줘야 기분 좋을 것 아니야. 예. 이 질문이 너무 단순한 답인데도 아니 단순한 이야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애매해질라 하지요. 예? 예, 평소에 사유를 안 해놓으면 늘 그럽니다. 사유를 조금 하시라고. 자, 평소에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는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리라 하고 해줬던 것들 딱딱딱 떠오른 것 있어요? 없어요? 아마 얼른 안 떠오르란가 몰라. 그러니까 지만 가지고서는 완성이 안 돼요. 지 행이 합일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 가서는 좀 달라지시라고. 오늘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의 소중한 그분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행복은 바로 뭐라고? 기분 좋게 해 주리라 라니까. 기분 좋게 해 드리리라 또는 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두 가지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시라고. 어떻게 해야 실천한 것일까? 호주머니에 돈을 갖다가 한 주먹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 괜찮아. 돈이 많으면 돈도 한 주먹씩 드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예, 우리 내 첫상자인 우리 능엄이 선생도 속에는 도를 다 통해 가지고 지금 천하를 바라다 보면 해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어쩐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내 와이프 미인입니다. 지 와이프. 그 와이프가 백장암 시절에 나타나는데 오음의 존엄식 때문에 문제가 사단이 나겠네. 그러니 끝내 사단이 나더라고. 그러니 그걸 꿰매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도 엊그저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나이가 들어가도 미인이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 상자 보고 내가 살짝 속으로 묻고 싶어. 이렇게 어떻게 너 요즘 내 와이프를 기쁘게 해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냐? 이걸 우선 묻고 싶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네 와이프를 기분 좋게, 말하자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역할은 무엇을 했어? 이 두 가지를 묻고 싶다고.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말을 묻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놓은 것이 더 나서요. 내가 지금 그 시시콜콜한 유치원생한테 하는 공부 또 시켜드릴게. 자, 돈을 주면 좋겠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내 호주머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맨입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이제 쉬운 것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을 오늘부터 좀 실천해 보라고. 밖에서 들어오는데 기분이 안 좋게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얼굴이 어쩌겠어요? 이러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때 어디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소중한 내 가정에 들어가고 있어. 내 가족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밖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이러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 이때부터 정신을 딱 차리고 요것부터 펴라고. 미소를 딱 지으면서 문이 딱 열렸어. 미소를 딱 지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어떠겠어요? 밝은 얼굴을 보자마자 내 아내는, 내 와이프는, 아니 남편은 어떠겠어? 기분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그분의 행복에 기여한 것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여가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이것을 살짝 이렇게 해주라고. 네, 이것부터 하라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를 딱 만났는데 이라고 지방으로 가지 말고 등이라도 한번 일해주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오늘 좋았지? 이렇게 한마디 슬쩍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것이 어쩐다고? 가정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인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어때? 이러고 보면 이제 다음에는 막 다 풀리잖아. 그래서 우선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갔는데 말이야,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꼭 전하려고 하면 여보 이리 와봐. 있잖아, 오늘 회사에 갔는데 말이야, 내 동료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니까. 이렇게 조금 에너지를 좀 빼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해 버릇하라고. 그것 자체가 가족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묘수를 통해서 무엇을 어쩐다 하지 마시고 아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되어져야지.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 덕담이 좋아요. 덕담. 상대방에게서 뭔가 긍정적인 것이 딱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해왔냐 하게 보면은 또 아이고 막막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하를 하고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개발이 막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어쩌라고? 기쁘게 해줘라. 또 말씨로 기쁘게 해줘라. 그 말이 덕담일 때는 더욱 좋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제스처, 행동으로 기분 좋게 해줘라 그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자, 표정으로 기분 좋게 해줘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덕담스러운 이런 언어로 기분 좋게 해줘라. 그 다음에 제스처, 몸으로 해줘라.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나들이 하는 남편네들이 많아요. 그 남편네들은 완전히 저기 가서 도장 찍어야 된다고. 어쩐가들 모여서 여기 내외관에 있는데 우리 야보리
야분이는 사랑한다는 말 잘하지.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사랑한다는 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다다익선이지. 다다익선. 또 허그를 해줘. 사람은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치유 도구예요. 이 허그는 남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살짝 안아줘라고요. 자,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뭐이 거창하니 이러저러 아니잖아. 이런 단순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른 끝내야 되겠네 지금이. 여기 내가 써놨어. 야, 이건 내가 내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그냥 하세요. 예, 얘가 뭐 이라고 써놨어. 삶의 목적, 행복 이퀄 이고등락 이퀄 우리 모두의 행복.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알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이란 뭐 좋은 기분, 느낌 좋은 굿필링이라고 해서 이럴 것이고, 행복 조건 0번은 무엇이냐? 정체성. 정체성, 나에 대한 관점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 행복 조건 1, 건강, 몸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조건 2, 행복 조건 2, 마음을 좀 뜰을 가꾸듯이 마음의 뜰을 가꾸라고 해요. 조건 3, 화합, 관계가 평화롭도록 늘 관리해 봐라고 해요. 조건 4, 사명, 내 인생을 걸고 그 일은 하리라 하는 그 일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야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조건 5, 비전을, 궁극적 비전을 가져라. 내가 왜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그 미션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 때문이다 하는 그것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비전이에요. 예, 그리고 등등 가치관 정리 문제가 있고 독서와 사색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우 투 리브에 독서와 사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안 됩니다. 또 유식, 무경, 초의식 독서법과 같은 필독서들이 있으니까 그 필독서들을 놓치지 말고 꼭 정독을 해서 독파를 하시라고. 요즘 내 주변에 막 그냥 유식, 무경 노래를 부른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것 하나 써놓자. 또 그냥 초의식 독서법을 내가 누구한테 일러줬더니 내가 감동한 것을 5배나 감동해가지고 실제로 어저께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내가 초의식 독서법 일러줬는데 그거 읽었어? 그러니까는 참 그 얘기 해야지요. 제가 여차저차히 감동했어요. 감동 별로 안 했네? 아니요.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은 여차저차 이렇게 감동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감동을 꽤 했네? 아니요. 지금 표현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5배 10배로 감동을 했습니다. 아따 내가 소개해가지고 이제 직성이 풀린다. 그럼 감사했으면 무슨 감사금을 좀 주든지 그래야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야 고지도 안 들을 것이고 현실성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팍 낮춰서 얘기해 줄게요. 내가 내일 통장에 1,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세상에 내가 책 하나 소개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버렸다고 하면 장사 괜찮았지 않아? 초의식 독서법을 진직 저는 감동 속에서 읽었습니다. 손 들어봐요. 그러지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초의식 손에 들자마자 손에 놓지 않고 독파를 해버렸던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뭔 책이냐 그랬더니 초의식 독서법입니다.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붙여드리죠. 붙여왔어. 그걸 내가 읽어봤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억울해져 버렸어. 내가 한참 젊은 날 독서할 때 이런 독서법을 알고 독서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친한 친구한테 이제 이것을 전해줬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보다 10배 감동을 하면서 그러길래 그럼 감사금 좀 줘야지 하고 농담을 했더니 엉뚱한 내가 행제를 해버렸다니까. 이제 이따가 통장 열어보려고 그래. 1,000만 원 쑥 돌아오는 거 보려고. 예. 초의식
독서법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장엄됨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훌륭한 답의 인생을 사시겠지요. 자, 이쯤 하고요. 5분 쉬고 우리 김영호 박사님, 아까 이 부분은 얘기 안 했네. 인하대학교 철학과의 마지막 봉직을 쭉 하시다가 정년 나이가 됐을 때 정년하시고 아까 이 얘기 올렸듯이 지금은 함석헌을 선양하는, 함석헌을 이 인류에게 전함으로 해서 이 인류의 행복 수위를 높여줄란다 하는 그쪽의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분 후에 박사님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방금 말한 건 너무도 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한 장씩 가지고 가고 그냥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